홍콩에서 4호간 천저우 3박 4일에 1,800달러 하는 투어에 조인했고요. 식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가는데 1일, 오는데 1일, 그리고 2일 동안은 소소하게 둘러보는 코스고요. 처음 예약한 투어는 취소되어서 새로 예약한 곳인데 여기는 버스 투어밖에 안 되고요. 기존에 예약했던 거는 기차 여행이었는데 기차 예약을 못했다고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동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차표 못 구해서 취소됐고요. 지금 저희가 간 샤오간 천주호는 기차로 2시간 거리인데 저희는 버스로 10시간 이동하는 최악의 선택의 투어였습니다. 부활절이라 홍콩에서 출발하는 기차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샤오관인데 오는데 대략 4시간 걸렸고 볼 것 없는 이 공원을 30분 구경 정도 하고 오늘 하루는 끝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호텔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곳 같아서 촬영해 봤습니다. 중국은 버스로 여행하게 되면 6시간 이동하고 1시간 투어하고 5다시 6시간 이동하고 숙소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천하에 볼 것이 없어서 작은 공원 하나 보러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달렸나 싶을 정도의 공원이었습니다. 저녁은 웨딩홀 겸 식당에서 했고요.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식당이 곧 예식장이기도 합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주변 마사지 센터 찾아갔고요. 시설은 좋았는데 기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힘이나 뭐 노력하는 게 있어서 만족스러웠고요. 종종 이상한 사람들한테 마사지 받으면 한 손으로는 마사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폰 만지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다 팁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스름돈까지 다 받아냅니다. 호텔 전경입니다. 마치 예술이죠. 아주 정성스럽게 잘 관리한 게 보입니다. 메뉴는 매일 비슷비슷합니다. 생선, 연뿌리, 타로, 두부, 돼지고기 볶음, 돼지 내장국, 뭐 그런 해산물이나 야채들, 그런 볶음류 음식입니다. 둘째 날 여행지는 망산입니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사들이 보이고요. 망산에서 망은 구렁이라는 뜻이랍니다. 가다 보니까 뭐 자그마한 동물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라마, 너구리, 비둘기, 공작 등 뭐 그런 동물들이 조금 있고요. 라마는 볼에다가 라카칠을 해서 칠해뒀는데 좀 중국스럽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볼거리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다 차로 이동하거나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이런 걸로 이동하기 때문에 등산 코스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드뭅니다.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해도 나중에 다 개발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엔 다 쉬워지죠. 등산 난이도는 1입니다. 상체로는 평지에 가깝고 계단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산 허리를 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다시 산 허리를 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라서 어, 그 사다리 타기 음료수 내기 할 때 타는 사다리 타기 같이 옆으로 갔다 내려가고 옆으로 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등산입니다. 등산로는 그냥 평지에 가깝고 올라가야 될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될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이런 식이라서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고요. 중국의 대부분 관광지와 산은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로 다 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산이 높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해발 1500m 정도로 기억합니다. 부활절이라 홍콩 긴 연휴고 중국은
노동절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여전히 많지만 홍콩인들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홍콩은 부활절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쉬던 걸로 기억하는데 2일 같습니다. 홍콩 2일이 쉬는 날인데 뭐 토요일, 일요일 붙여서 4일 정도 이번에 긴 연휴라서 많이들 여행 온 것 같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저 길 끝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고 또 옆으로 쭉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사람 손가락 닮은 바위산이라 이것도 여기서 꽤 유명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와이어 타고 내려가는 건데 재미있나 싶습니다. 뭐 긴 그네 타는 느낌 나겠죠.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한 자세는 저 이 설치 이거 뭐라 그러지 놀이기구 운영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포즈인데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세로 뛰어내립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똑같은 자세로 뛰어내립니다. 조용하게 구경하고 싶은데 중국은 어디서나 관광지면 스피커나 방송으로 음악 틀고 막 뭐라 안내하고 그래서 정신이 많이 사납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서 좀 구경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망산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입니다. 거의 트레이드 마크죠. 풍선돔 형태의 호텔이 있습니다. 사방이 오픈이라 좀 프라이버시가 없어서 숙박할 때 좀 낯가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날씨 좋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암튼 저라면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야채, 뭐 볶음, 뭐 그런 겁니다. 도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리조트입니다. 주변에 숲 하나 없고 숙소 하나만 딸랑 있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주변에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워낙 소도시라서 큰 슈퍼마켓도 거의 없고 정말 작은 마켓 정도고요. 온천 리조트라고 하는데 온천이 아니라 수돗물 데운 리조트입니다. 그 물이 온천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물인데 온천이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리조트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안에 호수도 흐를 정도로 되게 컸고요. 첫째 날은 도심에 있는 공원에 내려주고 40분 정도 자유시간을 줬고요. 현지인들이 공원에서 뭐하고 노는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딜 가도 낚시 금지 표지가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아무나 와서 다 낚시합니다. 그 도심에 있는 하천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가서 낚시를 하는데 한국처럼 수질 관리한다고 낚시하지 마라 그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지나다녀도 이렇게 짖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배가 다니기에도 수심이 너무 얇고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지었을까 A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비가 오면은 물이 불어나는데 이때 다리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흰딸기는 일본이 원조 같은데 중국에도 나오고 있고요. 과일은 중국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미과도 당도가 엄청 높고요. 두리안은 중국 소비가 너무 많아져서 매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중국에서 재배되고요. 그리고 키위가 뉴질랜드 키위가 유명한데 키위 원산지가 중국이랍니다. 중국에서 수박 한 덩어리가 10,000원 정도 하는데 당도가 옛날보다 많이 올라와서 한국 거랑 비교해도 비슷합니다. 고작 작은 공원 구경 하나 하고 바로 오늘은 점심입니다. 평소 먹던 것보다 오늘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부도 맛있었고 돼지고기도 맛있었고 뭐 이런저런 요리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맛있었던 날입니다. 맛없는 식당도 물론 있지만 오늘 간 식당은 되게 맛있었는 식당입니다. 천저우 슈셴링 풍경구고요. 천하 제18복지라고 복이 많은 땅 18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이 모든 글자가 복자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복을 엄청나게 빕니다. 뭐 복이라기보다는 금전운에 목숨을 건다고 봐야죠. 지난번에도 여기 왔을 때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지난번 왔을 때보다 날씨는 더 안 좋습니다. 저렇게 글자를 새긴다고 해서 정말 복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 글만 쓰고 있겠죠. 차라리 주변 사람들 좀 더 이해하고 남들한테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중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아니면 중국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머릿속에 너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입구 막고 내리는 사람 틀어막고 있고 지하철 탈 때도 내리는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밀고 들어가고 길 모퉁이 길 한가운데 길 막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바로 앞에서 막고 서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어디나 항상 길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금만 편의를 봐주면 그런 행동 안 할 텐데 아쉽습니다. 오늘 정상의 날씨는 이렇게 흐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18복지에서 조금 물길 따라 걸어오다 보면 이곳에 올드타운에 올 수 있고요. 걸어서 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됩니다. 디디 같은 거 타고 오는 거 추천하고요. 입구에 신장 빵을 파는데 양고기 파이 적극 추천합니다. 최고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여기가 올드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인데
저녁에 오면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유튜버가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들. 낮에는 덜한데 밤에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사지가 1시간에 60위안 12,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고요. 근데 맹인이라서 자기네들 결제해 줄 때 되게 저 애먹였던 게 짜증납니다.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돈은 지불했는데 자기네들 확인 못 한다고 눈으로 막 여기저기 화면 두드리면서 결제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화면 터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암튼 그랬습니다. 뭐 앞이 보이는 직원이 말을 결제됐다고 말을 해줘도 그 눈먼 사람은 끝까지 자기 폰에서 확인 입증됐다는 확인 받으려고 계속 두드리는데 짜증 정말 많이 났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사람들 통행은 내 알 바 아니요. 내 머릿속엔 나만 있고 타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중국인의 습성이 그대로 보입니다. 넷째 날 돌아오는 길에 점심 먹고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부터 출발해서 10시간 걸려서 돌아왔고요. 기차 2시간 거리를 10시간 이동하는 시간 낭비 저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외부에 설치했네요.